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네, 그렇게 회사를 꾸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내용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이고, 신입 교육을 시킬 때 두 가지 내용을 특히 강조하는데, 문제 해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타인에게 헌납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으로 돌리고 문제를 오픈하고 확대 해석해서 근본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인턴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다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바쁜 한 주였습니다. 아마 제가 채슬리 투자자문을 설립한 이후로 가장 바빴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외부 행사가 2개나 있다 보니까 그 외부 행사 참석 때문에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모닝 브리프부터 해서, 그리고 웜의 신박, 그리고 신기한 차트 분석, 중간에 박스리, 이성준 대표랑 글로벌 인사이트, 뭐 등등 슬기로운 기업 분석까지 이런 많은 일들이 루틴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 외부 행사로 거의 한 10시간을 쑥 빼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행사 중에 하나는 이경수 회장님,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님 부부 네 분을 만나 뵙는 행사였었는데 정말 좀 감동이었어요. 이경수 회장님이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그 사모님이 서성숙 회장님이 지금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을 사적으로 이제 만나서 보니까, 정말, 이경수 회장님의 인격에, 인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투자를 할 때 그 CEO 밸류라는 거,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 앨런 머스크에 대한 그 CEO 밸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conviction buy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은 어디에 회장님이 누구시고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회장님들의 인격과 인품이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들이 보면 탐방을 가서 꼭 그 CEO나 CFO를 만나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듣지만 그분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분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가 저희 금융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udent man rule이라는 그게 CFA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충실 의무거든요.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prudent man, prudent man 룰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충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fiduciary duty 해서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법 제3 182조에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하나의 이제 fiduciary duty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를 저희도 저희 업계에서도 중요시하지만 그 코스맥스 회장님이나 또 훌륭한 CEO 분들 보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가야 확고한 믿음으로 이 컨빅션 바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경수 회장님 네 분을 만나보고는 내가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오네요. 이 코스맥스에 관한 부분은 어제 금요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박승구 매니저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줬는데 참 이 매니지먼트 경영진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믿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 이 코스맥스를 사서 제가 거의 5배 수익을 내고 팔았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 회장님을 뵙자마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 회사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질 때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 뷰티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맥스 회장님, 이경수 회장님에 관한 이런저런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좋은 기사를 하나 찾아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약 30년간 코스맥스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맥스를 경영하시면서 지켜오신 회장님만의 가치관과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코스맥스를 설립할 때부터 사과 세계의 정신을 기업 이념으로 제정을 했고 여기서 핵심 기업 가치가 도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즉 도덕의 사과로 존중과 성실이 바탕이 된 정직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직한 기업, 바른 기업을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인데 이것은 프로 정신과 창의 혁신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기업, 다름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think different잖아요. 세 번째는 아프로디테의 사과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 아름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름, 다름, 아름. 애들 우리 손주 나중에 제가 손주가 생기면 바름, 아름, 요것도 괜찮다 그죠? 다름. 요렇게 이름 지어도 되게 이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바름, 다름, 아름을 의미하는 사과 세계의 이념은 29년간 변하지 않은 코스맥스의 경영 이념인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때도 가져야 할 초심이라는 생각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우리 채슬리는 발음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죠. 회사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열정과 어떤 이 패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 패기, 성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요. 사실 이 선수가 나중에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사실 그걸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와보신 분들은 어떻게 채슬리는 다 인상이 좋다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장님께서 기업 이념과 핵심 가치 외에도 제가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저희 회사 바른 기업 그리고 다름은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침 모닝 브리프를 공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금융교육을 위해서 인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다름이고 아름
저희 회사가 아주 위대한 수익률, 그것보다도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존경받는 기업. 근데 그 존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채슬리를 봤을 때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두산 기업 광고에 보면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참 저희 직원들 이렇게 변동성 심하고 어려운 주식 시장을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난제를 푸는 그런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네, 그렇게 회사를 꾸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내용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이고, 신입 교육을 시킬 때 두 가지 내용을 특히 강조하는데, 문제 해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타인에게 헌납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으로 돌리고 문제를 오픈하고 확대 해석해서 근본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오늘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좀 가슴이 약간 이래 찔리네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저는 내일로 많이 미루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전화해도 되고 내일 전화해도 되면 지금 하라고 합니다. 그게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있게 일하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관계된 사람들도 여유로워집니다. 또한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해외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 경영과 나눔 경영이 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이 가장 큰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제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자사의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각국 현지에서의 나눔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투자일기 그냥 이 얘기만 곱씹으면서 끝내도 되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주식 투자도 제가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지만 멘탈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모든 문제는 내 탓으로 나한테서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여기서 이래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지? 네, 저는 그렇게 저한테서 문제를 발견을 하려고 늘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악재가 터져서 손실을 받거나 투자 실패가 됐으면 그거는 세상사 세옹지마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아무튼 우리 이경수 회장님의 방금 문제 해결 능력 나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인턴분들은 참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다가 우리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됐고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행사가 하나 더 있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행사는 연합인포, 연합경제뉴스TV죠. 예, 거기 사장님이 거기 출연자들 좀 초대하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순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나이 50에 동학개미에 스승이 돼서 지천명이라고 그죠?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명을 안다고. 왜 저를 동학개미의 스승으로 만드셨을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금융을 몰라서 한 번씩 탈탈 털리고,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예금에만 넣어놨다가 내가 열심히 번 돈이 물가라는 날강도 때문에 계속 녹아내리고, 그걸 결국은 재테크를 통해서 그죠? 네, 방지해야 되는데 네가 그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3프로TV도 나가고 연합뉴스도 나가고 여기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연합뉴스 경제TV가 꽤 자리를 잡았잖아요. 제가 처음 나갔을 때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될 때 제가 출연하면서 40만 이상 막 조회수 터지면서 연합뉴스에 구독자가 느는데도 제가 어느 정도 한몫을 했고요. 뭐 KBS 머니올라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합뉴스 경제TV는 역시 언론사에 있어서 그런지 뚜렷한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다른 방송사에는 보면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 막 내보내가지고 막 그런 이 금융 교육이나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네, 굉장히 사심이 많은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연합뉴스 경제TV는 보면 출연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사심이 좀 왜곡된 그런 방송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연합뉴스 경제TV가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참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의 1임 고객분들 다 수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어려운 시장에 잘 저희가 이 등대로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된 한 주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4월 8일 날 연합뉴스에 나가면서 1시간의 자료를 만드는, 1시간 50분 정도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데 거의 7시간 넘게 걸린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가 되고, 그 공부한 내용이 저희 회사의 또 펀드 수익률에 또 기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나면서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고객분들의 수익률, 그리고 우리 인턴분들에게 제공하는 MP의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아침 모닝 브리프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잘 따라와 주셔서, 그래서 이런 게 참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리프레시하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금요일날 이제 신차 분석을 안 하니까 그죠? 차트 분석 한번 쭉 보고 가야죠. 여기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단 요 AI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5월 주식 진단은 안 변합니다.
6월 시작할 때 요 AI 진단이 변하게 되는데 지금 정도로만 미국 시장이 버텨주면 미국 시장도 다시 강세장으로 그리고 AI 진단이 뭐 70에서 90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서 바뀌면 에이 그거 뭐 여기서 편입비 줄이고 위에 다 올라가 나서 늘리고 여기 이 편입비 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의미 없잖아요. 다 올라가 나서 보세요. 편입비 다 줄여놨는데 여기서 다시 편입비 늘린다고? 그러면 훨씬 높은 지수대에서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헤지 펀드들의 추세 추종형 전략은 약간 뒷북치는 전략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BOD 전략에서는 이 채바닥에서 아니 여기서는 이제 주식 채워 이런 신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이 10년 차트로 보시면 이 지금 4번의 신호가 나왔는데 10년 동안에 요때가 2008년 12월 말 그죠? 그리고 요때가 3월 23일 시그널 발생 요리 나오죠. 그리고 22년 6월 20일 발생 그리고 이번에 4월 8일 발생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22년과 같은 이렇게 페드가 장을 찍어 누르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만약에 계속 강행을 해서만 더 이런 모습이 나왔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꼬랑지 내리면서 바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때나 요때처럼 그냥 여기 조그만 이 눌림목 주더라도 끌고 가야죠. 여기서는. 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 자문 고객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바닥에서 산 거는 15% 먹고 파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주식 같은 거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나 이런 것들은 네, 그거는 그냥 냅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7월 달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바실리 수익률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 이익 실현이 하고 나왔댔죠.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3일 날 들어갔던 거 전부 10% 이상 최대 수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야 이러고 계속 올라가면 신호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데 또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으면 또 신호 한 번 더 나와주면 감사하지 뭐 이런 마음이 살짝 듭니다. 자 외국인 현선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최근 1년 그래프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이때 야 일평균 뭐 8천억씩 이래 팔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 있는 상황입니다. 2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옵션이 있잖아요. 그죠? 딱 요 가운데 값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요 가운데 이익이 깨지는 구간 332는 2500이 돼야 되고요. 위로는 360이니까 2700입니다. 그러니까 2500에서 2700 요 사이에서 끝나면 이익 납니다. 얘네들은. 지금이 딱 중간 2595, 2600 요 사이고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6월은 뭐죠? 6월 만기잖아요. 그러면 369, 1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그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 옵션, 지수 옵션, 주식 옵션 이렇게 네 가지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면서 이 가두리가 홍콩에 있는 이 헤지 펀드들이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가두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9, 12 때는 좀 추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믿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은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번에 미국 시장 주식을 언제 팔 건가 제가 이 빅스가 뭐라고 했죠? 빅스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시면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갔을 때 고점을 보면 이런 고점 때 빅스가 얼마인가? 차트를 안 띄워놓고 방금 얘기를 했다 그죠? 옵션 포지션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옵션 만기 포지션 이렇게 330에서 360 요 사이에 있고 지금이 딱 가운데 2600이고 깨지는 구간이 2500 위로는 2700 이라는 거 옵션 포지션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그죠? 외국인 현선물 동향도 이렇게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빅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빅스를 제가 이 고점에 이 빅스는 원래 바닥 잡는 지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고점에서 이렇게 바닥 치고 돌았을 때 너무 빨리 팔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최소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빅스가 한 13레벨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때도 보세요. 12.29 이렇게 가잖아요. 작년 8월 달에 한번 볼까요? 8월 달에도 바닥 치고 쭉 올라갈 때 이때도 빅스가 보면 14.65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16이 깨질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뭐 그랬던 거거든요. 이번에 17.24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바로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 여기서도 이랬잖아요. 8월에서 9월 한번 눌리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 16레벨을 한번 깰 때까지는 15 한번 찍을 때까지는 끌고 가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